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선입니다. 옵션 만기일이었던 어제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됐습니다. 기관의 매도 속에 코스피는 0.4% 하락으로 상승 출발의 코스닥은 상승분 반납하며 강보 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요즘 시장 특징적인 것이 외국인 수급입니다. 어제도 외국인은 매수로 시장을 받쳐줬습니다. 현선물 시장 모두 사줬는데 11월 들어 외국인의 현물 시장 매수 규모가 3조 8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죠. 최근 환율의 하향과 맞물려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데 매수세 유지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그래도 좋은 흐름 보였던 이번 한 주 오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저희와 함께 오늘 장 그리고 다음 주 장까지 함께 대비해 보시죠.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확인하시죠. 네,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8일째 미국 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0만 명 넘게 나오면서 백신 기대감은 후퇴하고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또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로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미국 경제 중추인 소비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전망은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주 초반 크게 반등했던 다우지수는 1%가량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0만 9천 건으로 전주 대비 4만 8천 건 줄었습니다. 4주 연속 줄었고 예상치보다도 크게 감소했는데요. 노동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위기 때 최대치인 66만 명보다 많고 최근 코로나19의 급증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앞으로의 전망은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따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는 내년까지 세계 원유 수요를 늘리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EA는 올해 하루 평균 글로벌 원유 수요를 지난달보다 40만 배럴 낮춘 880만 배럴로 전망했는데요. 백신으로 정상 생활에 돌아올 수 있을지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WTI는 미국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늘면서 0.8% 하락해 44.12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체 혼다가 내년에 3단계 자율주행차를 대량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혼다의 자율주행 기술 트래픽 젠 파일럿이 일본 정부의 안전 인증을 받았다고 전해졌는데요. 자율주행은 운전자의 관여도에 따라 5단계로 구분되는데 혼다의 기술은 레벨 3으로 2단계 정부 승인을 받은 것은 혼다가 처음입니다. 현재 테슬라나 GM 등 대부분은 2단계 수준인데요. 자율주행 기술을 놓고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간밤에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1.08% 하락으로 29,080포인트로 거래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 확인하시죠. 네, 1% 하락이었습니다. 3,537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함께 확인하시죠. 네, 나스닥의 낙폭이 그나마 적었습니다. 0.65% 하락으로 11,709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글로벌 시장의 중심 이슈를 점검해드리는 브라이언의 월가톡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글로벌 전문위원 브라이언 킴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먼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의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번 주 초반에는 좀 다우 지수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좀 어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자세한 상황 한번 짚어주시죠. 많은 분들이 파이저 뉴스, 백신 뉴스 나온 다음에 이것은 또 하나의 트렌드가 상승되구나, 엄청. 근데 우리의 엘리어 웨이브 카운트는 제 카운트는 잠깐 뒤집어졌지만 저는 큰 사진은 아직도 안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이 백신 뉴스가 이 엘리어 카운트를 볼 때는 백신 뉴스가 카운트를 좀 방해할 수도 있지만 네. 큰 트렌드는 저는 못 바꾼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지금 증권 시장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지금 처음으로 비트코인이 1,800만 원을 넘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 제일로 베스트 퍼포밍 자산이 네. 그러니까 수익이 제일 좋은 가장 자산이 좋았던 거. 가장 좋았던 게 뭔지 아시죠? 아시죠? 비트코인. 그렇죠. 네. 비트코인이 2020년도에 그러니까 영어로 year to date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네. 120% 올랐어요. 자산 그 근처에 오는 자산 압니까? 뭐 그 근처로 120%? 없어요. 없죠. 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서 나올 때 어떤 자산을 좋아하냐? 차트가 제일로 상승적으로 보이는 자산을 좋아한다. 내가 꼭 암호화폐 하지만 나는 암호화폐 이렇게 무슨 뭐 너무 집중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딱 볼 때 뭐 WTI, 뭐 골드, 다른 자산 볼 때 어떤 차트가 제일로 매우 상승적이나. 그럼 지금 볼 때는 암호화폐요. 다른 자산들은 지금 암호화폐랑 사실은 상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제일로 지금 중요한 게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직도 지금 우기고 있어요 지금. 회복하고 있죠. 지금 완전히 민주주의의 그 투표가 사기다. 진짜 이거 미국 나라를 진짜 생피스럽게 만드는 건데 네. 저도 지금 되게 실망스러운데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지금 바이든이 되면 뭐 시장이 폭락한다 그런 말이 나왔는데 사실은 시장이 아직 폭락 안 한 이유가 그렇죠? 이거예요. 지금 세넷을 뭐라고 그러죠? 한국말? 상원? 네, 상원에서 지금 데모크래시 시트를 많이 얻으려고 그랬는데 네. 아직 못 얻었어요. 지금 네. 48대 50이지만 네. 요새 이 노래가 지금 인기 있어요. Georgia on my mind. 네. 레이 찰스 노래 알죠? 네. 그 조지아가 왜 중요하냐? 지금 마지막 선거 조지아 세네시이 두 개가 남아 있는데 지금 그게 1월 5일 날 결정이 나요. 네. 원래 세네시이 지금 블루 색깔이 민주주고 민주당. 그리고 빨간색이 공화당. 공화당인데 지금 이 민주주 두 명이 지금 찬스가 아주 커요. 네. 될 가능성이. 근데 이 조지아 스테이트는 50%이 후보들이 50% 안 나오면 다시 선거를 해요. 그게 1월 5일이에요. 만약 네. 이 블루 색깔 두 명이 이긴다면 그러면 아까 보시면 50대 50이 되겠죠? 네. 두 명이. 근데 50대 50은 타이를 누가 끊냐? 네. 부대통령. 아. 부대통령 또 네, 누구 편이죠? 네. 바이든 편이죠? 민주당이죠. 네. 예. 그러면 이 바이든의 적 매치 머카노죠. 네. 이 매치 머카노가 바이든을 너무 괴롭힐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힘이 빠진다. 그러면 모든 바이든의 이슈들을 네. 많이 이렇게 추천하겠죠. 그리고 네. 이런 재정법이 많이 네. 바이든 쪽으로 바뀌겠죠. 바이든은 이슈가 항상 가난한 사람을 돕자. 서민들을 헬스케어, 향하는. 그리고 환경 쪽으로 가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이 이제 잘 될 건데 트럼프에 그리고 있는 또 corporate tax reform 법인세. 네, 법인세를 많이 내렸잖아요. 네. 그거를 다시 올리겠다고. 바이든은 28%까지. 너무 내렸다. 우리 뭐 먹고 사냐 나라가 이렇게 내리면 그래서 부자들한테 돈을 좀 빼서 어떻게 해서 나라도 좀 살리고 네. 가난한 사람 쉽게 말하면 네.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다른 걸 보면 뭐 빅테크 기업도 뭐 반도점 규제, 예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이거 다 바이든이 원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지금 매치 머커너 후보가 막을 수가 있어요. 반대하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지금 왜 크게 변덕이 없었냐면 이 지금 50대 48이니까 원래 희망은 데모크래시 시트를 좀 많이 얻어서 이때쯤은 한 55대 뭐 40 뭐 있어 그랬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진짜 여기서 최고로 진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밖에 없어요 지금. 네. 도널드 트럼프 이 후보들 다 도와주고 자기만 지금 추천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죠. 제일 중요한 이슈가 지금 조지아. 네. 조지아 세넷 레이스가
1월 5일 날 다시 재선거돼요. 네, 네. 지금 돈이 엄청 들어가고 있어요. 이 후보들한테. 그러니까 공화당은 공화당 쪽으로 구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죠. 여기서 내 생각은 1월 5일 날 큰 변함이 있을 거예요. 주식시장이 큰 흔들림도 있고 네, 네. 진짜 이 대통령 선거보다 이 지금 조지아 선거가 진짜 make it or break it 모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관찰을 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후보들한테 돈이 지금 엄청 퍼붓고 있어요. 민주당 쪽으로, 공화당은 공화당 쪽으로. 네, 조지아주에서 이 경합이 굉장히 치열한가 봐요. 사실 이 대선 대통령 투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검표를 요구했잖아요, 조지아주에. 그렇죠. 근데 이게 표 차이가 얼마 안 나서 0.5% 미만으로 나면 재검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두 후보 간에 또 재검표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원 의원도 지금 과반수를 넘은 사람이 없어서 또 다시 결선 투표를 진행을 해서 1월 5일에 이 부분이 또 결정이 그러니까 조지아는 20년 동안 공화당이 움직였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바뀌어가는군요. 트럼프를 얼마나 싫어했으면 이게 지금 바뀌고 있나요? 그렇게 해석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시장을 크게 지금 움직일 가능성이 지금 많이 그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1월 5일 날 진짜 지켜봐야 돼요. 그러면 1월 5일까지 미국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엘리엇 파동을 볼 때는 말씀드리지만 내가 내 카운트가 뒤집어졌을 때도 뭐 틀렸을 때도 저는 말씀을 드릴거든요. 왜 그쪽에 내가 틀렸나? 그때 저번 주 방송에서도 저는 3588이 지금 끝나고 여기서 이제 하락이 와야 되는데 파이저 백신 뉴스 때문에 잠깐 이 knee-jerk reaction 때문에 무릎 반동 올라가서 다시 내려갔다는 그거죠. 많은 분들은 이게 또 하나의 트렌드를 또 시작해가지고 뭐 4천까지 간다 그런 뉴스도 나왔는데 저는 엘리엇 파동 볼 때는 뉴스는 엘리엇 파동 큰 사진을 건드릴 수는 없어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잠깐 올라왔다가 내려가지고 이 5차 파도에서 끝난 거를 다 오른쪽으로 무브하고 1, 2, 3, 4 금색을 하나 더 올리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봐요. 1, 2가 밑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1, 2를 옮기는 거예요. 여기서 옮기면 다시 1, 2, 3, 4, 3, 4가 여기로 가고 5가 가서 이제 여기서 내 생각은 여기서 3, 6, 4, 5가 끝인데 한 번 더 딱 치고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는 저는 시장이 큰 상승이 다시 오려면 큰 조정이 와야 된다. 코스피나 SP나 뭐 다우지수나 나스닥이나 너무 지금 그리고 모멘텀 오슬레이터들도 너무 오버바스라고 지금 보여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 파동의 5차 큰 사이클 5차가 그려져 있으니까 큰 ABC 조정이 온 다음에 다시 상승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열 구간에 있는 상황이라서 한 번의 조정이 있어야지 다시 상승할 힘이 좀 생기겠다라는 의견이고 또 국채 부분도 준비를 해주셨죠? 네, 지금 수익률이 한 달 전 방송에서는 0.69, 한 0.79였는데 벌써 이제 0.977까지 가고 이제 1%만 넘을 것 같죠. 그러니까 미국의 10년 국고채는 모든 빌리든데 뭐 모르게지, 뭐 주택담보, 네, 주택담보, 차 어로론, 그런 하여튼 모두 빌릴 때 10년 국고채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10년 국고채가 올라가면 모든 게 다 이제 빌리는 게 비싸지겠죠. 좀 기준이 되는 지표죠. 근데 이게 팍 올라갈 때가 그 백신 뉴스 나올 때 팍 올라왔어. 왜냐면 백신 뉴스 나면 사람들이 이제 리스크 차서 살 수 있겠다. 그러면 안전주를 팔죠. 안전주를 팔면 수익률은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서 혹시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나 아니면 다시 지금 정부가 페드가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 채권을 많이 가졌잖아요. 근데 채권을 많이 또 팔 수가 있잖아요. 팔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이 더 올라가겠죠. 네? 채권은 가격은 내려가고 수익이 올라가고. 가격과 수익률 반대로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염려해봐요. 왜냐면 주식 증권 시장에 제일 싫어하는 게 이 국고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수익률이 이자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면 증권 시장의 적이죠. 그래서 그걸 좀 염려해서 이걸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다음에는 SEC. 내가 항상 크립토 암호화폐를 좀 집중적으로 좀 얘기하지만 지금 암호화폐가 매주 핫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 분들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으로 아직도 좀 보고 있어요. 아직은 좀 투기적인 인식이 강하죠. 네, 암호화폐만 얘기하면 도박이다, 못 믿겠다, 사기다 그러는데 그게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Fidelity Investment 그리고 헤지 펀드 매니저 펄 투더 존스, JP 모건도 코멘트했어요. 이거는 대체 자산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 암호화폐는 미래다. 그래서 지금 SEC도 이거는 뭐 큰 뉴스는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이렇게 크립토 커런시 아니면 모든
투자자들의 자산을 모으려면 SEC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렇죠. SEC가 어느 정도 크라우드 펀딩에서 크립토 펀드를 어느 정도 모을 수 있지만 이게 우리가 조금 더 늘려줄게. 이게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막 네네. 블록버스터 뉴스는 아니지만 네네. 이게 지금 SEC가 대충 그래도 조금 더 완화되는 네, 그렇죠. 추세다. 그리고 지금 피델리티가 요청한 거는 우리 제발 ETF 열게 해달라. 우리 아. ETF를 시작하고 싶다. 네네. 이게 지금 시작이에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중요한 거는 아직 암호화폐는 메인스트림 자산이 아니에요. 그쵸. 메인스트림만 되면 한국 증권사들도 분명히 이거를 커버할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네. 자기 클라이언트들한테 암호화폐는 대체 자산으로 한 뭐 포트폴리오에 2% 3%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제 의견이지만 왜 금은 하락으로 저를 보냐면 엘리엇 파동은 완전히 한 2, 3년 동안은 하락돼서 1,000불 밑으로 어쩌면 600, 한 60불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근데 그 이유가 뉴스를 걷다가 보태면 금 투자가 이제 인기가 떨어지고 암호화폐가 너무 발달이 돼서 사람들의 암호화폐를 투자하지 금에다 투자 안 할까? 그냥 금은 그냥 뭐 그냥 코스메틱으로 이렇게 주얼리 그런 네. 걸로 사지만, 주얼리로, 네. 근데 투자성으로 이제 좀 아. 인기가 떨어지나? 그죠? 전 제 의견이에요, 그게. 왜냐면 엘리엇 파동은 지금 모든 사람들 금은 엄청 올라간다 그러지만 금은 지금 잘 맞고 있어. 아직도 1,870불, 60불 네네. 왔다 갔다 하고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금은 길게 볼 때는 뭐 잠깐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길게 볼 때는 좀 엘리엇 파동을 강하게 1,000불 밑을 뚫어야지만 그 패턴이 끝난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암호화폐는 지금 되게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있을 때는 모든 게 다 올라갈 때잖아요. 이제 지금 또 한국 사람들이 또 관심 있게 관심 많이 근데 갖고 2017년 10월 달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어디나 가나 암호화폐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암호화폐가 완전히 바닥나고 암호화폐 말도 하지 마. 그쵸. 그러나 근데 지금 또 다시 생겼어요. 근데 지금은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붙어 있어. 진짜 기관 투자자들이 붙어 있으니까 이제 이게 진짜 리스펙트를 받는 거죠. 신뢰를 받는 네, 거죠. 네. 근데 이렇게 SEC까지 이제 이따가 ETF를 허가하면 한국 시장도 메인스트림을 받아들여서 한국 증권회사들도 이 비트코인 같은 걸 커버할 거예요. 자기 그리고 클라이언트들한테 레코멘하고. 이게 큰 게임 체인저예요, 지금 이거 암호화폐가. 네, 네. 그래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암호화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제가 항상 비치는 나의 어메이징 차트인데 여기 딱 보면 이 패턴에 대해서 내가 다 이름을 내가 거놨어요. 항상 네. 우리 에듀케이션 방송 하지만 그 네네. 5가지 패턴이 지금 다 들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여기서 트라이앵글에서 한 번 좀 올라간 다음에 이거한테 만약 살 사람은 지금 조금 있으면 큰 조정이 올 거야. 네. 그 조정 4차 조정에 사면 될 것 같아. 근데 항상 말하자면 여기서 사도 되는데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조금 좀 네네. 사가지고 average cost를 조금 줄여라. 그렇게 줄여서. 하면 그래서 이제 5차 파지 가면 저의 목격 프라이스는 딱 피보나치 계산할 때는 23,000불이 나와요. 23,000불. 네. 근데 이 5차 파도가 그 빨간 5차 파도가 이어지려면 그때 그 12월 달에 그 고가 있잖아요. 19,800불. 네, 한국 돈 한 2천 얼마인데 그걸 넣으면 그게 5차 넘어요. 파도가 컨펌 되는데 나의 타겟 프라이스는 기본적으로 한 23,000불. 뭐 요새 뉴스 볼 때 유튜브 볼 때 10만 불 간다, 20만 불 간다. 네. 그거는 그냥 추측이에요. 저는 이 가격 프라이스 액션 보고 피보나치를 계산해서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 이 가격 지금 딱 볼 때는 23,000불이 딱 계산이 나오는데 그 계산 내가 어떻게 한 건 알려줄 수가 있어요. 만약 네, 유튜브에서 만약 원하신다면 저한테 뭐 질문 네. 주시든지. 근데 지금 암호화폐 차트는 진짜 제가 볼 때는 진짜 내가 몇십 년 동안 지금 분석을 했는데 기가 막혀요, 차트가. 맞아요. 어제 가격이 사실 15,000 한 후반대였는데 오늘 보니까 또 16,000달러를 넘었더라고요. 며칠 동안 16,000 갔다 갔다 내려오고 갔는데 지금은 16,000이 지금 넘었어요. 있어요. 네. 지금 16,200불 네. 그리고 한국 돈으로는 처음으로 오랜만에 1,800만 원을 넘었어요. 근데 한 달 전, 한 달 반 전에서는 한 이렇게 그때 더 낮았죠. 할 때 네. 1,000불, 10,000불 왔다 갔다 했잖아요. 맞아요. 한 네. 60%, 70%서 벌써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뭐 여기다 올인하라는 게 아니라 자산에 뭐 증권이나 채권 더해서 여기도 조금 더 투자하면 얼마나 포트폴리오가 더 diversify 될까? diversify 뭐라 그러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분산. 가지고 분산 투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도 똑같아요. 여기서도 지금 조금 조정이 올 것 같은데 조정 온다면 사실은지 470불. 근데 이더리움 가격도 한 1,000 몇 불을 넘어야지 5차 파도 끝나는데 이것도 그냥 꾸준히 항상 말하지만 레버리지 걸지 말고 꾸준히 그냥 가지고 있으면 한 1, 2년 가지고 있으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거. 지금 암호화폐는 시작이에요. 저는 암호화폐가 미래라고 생각하고
아니 앵커님은 이렇게 한 5년 있다가도 아직도 그 돈 같은 거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람들이 이런 암호화폐나 이런 요새 카카오페이 그런 것들 좀 잘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그런 게 다 토큰화이 된 거거든요. 암호화폐도 그런 컨셉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암호화폐가 미래라고 생각하고 지금 리더가 지금 넘버 원은 비트코인이고 이더리움은 넘버 투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체인링크예요. 체인링크. 예, 체인링크가 5번째 제일 큰 암호화폐인데 그렇죠. 지금 차트도 기가 막혀요. 1차 끝나고 2차 조정이 온 다음에 이제 3차 시작인데 3차에서 지금 첫 번째 1, 2가 끝나가지고 이제 여기서 계속 이제 프랙터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암호화폐 발달 모든 알트코인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탑 5 너무 밑에 거는 너무 좀 고래들의 조정이 좀 심해가지고 사기일지도 모르니까 네, 네. 좀 이렇게 인정받는 기관들이 네, 네. 많이 있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체인을 가면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 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레버리지만 걸지 마십시오. 10배, 20대 욕심내다가 사람들이 잠깐 이렇게 변덕이 있을 때 그걸 다 뺏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그냥 차분하게 가지고 있으면 체인링크나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나 큰 이런 곳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건 그만큼 좀 안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건가요? 미래가 엄청 보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지금 골드맨삭스도 커버하려고 그런 지금 말도 나오고 네. 그리고 지금 그 다른 뱅크 아메리카 다 그런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다 지금 관심을 엄청 두고 있어요. 근데 그 관심이 이제 이따가 SEC가 허가가 나가지고 네. SEC가 허가 나면 이제 증권사들은 자기 리서치에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다 들어가요. 들어가서 뭐 증권 리서치 있고 뭐 채권 리서치 있고 뭐 오일은 오일 리서치 있고 금 리서치 항상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비트코인 그 크립토 커런시 리서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한국은 미국 따라하잖아요. 미국이 하면 분명히 한국도 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는 메인스트림 된다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자산이. 그래서 매우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 시간 저희가 이렇게 좀 암호화폐 전망들에 대해서도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사실 이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은 규제도 완화가 되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 앞으로도 조금 이제 전망 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어떤 승인이 나기를 아직은 좀 기다려야겠죠. 기다리죠. 네, 또 추가적으로 오늘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더 주면 없고 그냥 그 증권 시장이나 코스피, 네. S&P 시장은 저는 그러니까 엘리엇 파도 분석을 볼 때는 네. 이 5차 파도 큰 사이클들이 다 돼 있어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고가를 치고 간다 해서 새로 트렌드가 일어나는 네. 거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런 가능성이 저는 진짜 없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 좀 올라가도 참고 있다가 큰 조정이 오면 다시 여기서 베팅하면 큰 스윙이 날 것 같아요. 주식시장도.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뭐 주식 시장은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 시황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뭐 이렇게 차트가 100% 아직까지 뭐 맞아 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큰 조정이 한번 나올 거다라는 예측을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주식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부분까지도 여러분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다면요, 오픈 채팅방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네요. 서울경제TV 브라이언 김 검색하시면 들어가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브라이언 김 대표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슈와 종목 함께 살펴보는 김민수의 사셨나요? 시간입니다. 펠리제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오늘은 어제 신규 상장된 종목부터 한번 이야기해볼까 하는데 교촌 F&B 상장이 됐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또 제가 오전 방송을 할 때는 상한가를 가지 못해서 오늘 못 가나 싶었는데 그래도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혹시 주가 전망 어떻게 볼까요? 네, 주가보다 아침부터 치킨이 땡깁니다. 이상입니다. 네. 허니콤보 좋아하시나요? 허니콤보뿐만 아니라 교촌은 사랑입니다. 네. PPL은 아니고요. 네. 치킨 자체가 인생에서 저를 키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치킨을 상당히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반갑죠. 반가운데 주가는 주가고 치킨은 치킨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동향을 봤을 때 치킨 업체라고 볼 게 아니라
아마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증시에 상당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치킨이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고 개인적으로도 즐겨 찾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업체가 증시에 들어왔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경쟁률이 상당히 셌습니다. 이전에 수요 예측할 때도 거의 1000대 1 가까이 됐었고요. 일반 청약 경쟁률도 1300대 1이면은 거의 빅히트에 버금가는 그런 청약률을 보이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일단 한번 은행은 하겠지. 그런데 따상이 아닌 상황이어서 약간 좀 갸우뚱했지만은 하지만 여전히 개인의 매수세는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나의 치킨 사랑이 어떤 BTS의 사랑도 중요하겠지만 치킨 사랑은 주가와도 연결시켜 보겠다. 이런 관점 쪽에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는데, 근데 교촌을 치킨을 사랑하다 보니까 또 하나 어떤 홈쇼핑 하다가 눈에 띄는 거는 교촌에서 그냥 치킨만 판매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혹시 앵커님 찜닭 판매하는 거 아십니까? 교촌에서? 저 모르시죠? 몰랐습니다. 네, 찜닭이 그냥 찜닭이 아니라 찜닭 비빔밥 같은 그러니까 즉 H야말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가정 간편식이 되게 소포장해서 판매하는 것도 온라인으로 판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시켜 먹어봤죠. 근데 중요한 건 맛있습니다. 네, 아침부터 계속 이 치킨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요. 네, 그만큼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주가와는 좀 더 다르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쪽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무엇보다 이제 IPO를 딱 하게 되면은 항상 처음에는 지금같이 유동성이 강하고 거기다가 시장 분위기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새로운 종목들이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좀 환호하는 분위기와 함께 주가가 그래도 한 3, 4일 강세로 간 거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항상 신규 종목들은 진짜 오늘 사서 오늘 정리하고 일단 좀 빠져보겠다라고 하는 매매가 아닌 이상은 절대 권해드리지가 않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보통 이제 IPO를 한다는 얘기는 즉 신규로 증시에 입성한다는 얘기는 항상 기업 입장으로 보게 되면 내가 실적들이 가장 좋고 그리고 환경들이 가장 좋을 때 많이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최근에 만약에 실적이 계속 꺾이고 있는데 증시에 입성해봐야 흥행도 못할 거고 주가도 별로 찬밥 신세를 받게 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IPO는 항상 실적이 성장할 때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더 좋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었을 때 그때 많이 하는 게 IPO의 기업들의 특성이다라는 부분을 좀 많이 염두를 해주시고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IPO를 하고 가장 좋을 때 상장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다음에는 그런 환경들이 못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또 급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꼭 염두를 하시면서 이번에도 교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지금 치킨은 배달은 예전부터 있었죠. 그런데 언택트 시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배달이 좀 더 가속화됐고 게다가 또 HMR 시장까지 넘보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지금 환경들은 우리가 상당하게 최적이다라고 결정해서 나왔었을 수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먼저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하나 주가 수준인데요. 지금 작년 순이익이 295억이 나왔습니다. 매년 성장했죠. 그리고 그렇지만 올해는 지금 2분기 실적 보다 보니까 생각외로 좀 부진하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2분기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업종들이나 종목들이 다 좀 위축됐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이 언택트란 효과가 3분기나 아니면 하반기 때도 꾸준히 나왔었을 것이냐가 관건인데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실적이 좀 삐끗거리는 거고요. 게다가 또 작년 순이익이 한 300억 정도 나왔다고 쳐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7,700억입니다. 혹시나 오늘 또 주가가 강하게 한 번 더 오른다고 하게 되면 8천억대 이상 들어가게 되면은 이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신규 상장주고 어떤 성장을 강하게 한다라고 바라보기에 줄 수 있는 PER 대비해서는 좀 비싼 측면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오늘 장에서 추가로 반등한다고 하게 되면 일단 어제 사셨던 분들의 파는 영역이 아닐까. 오늘부터 또 추가로 반등하는 부분들은 일단 상승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서 오늘도 한 20% 먹고 수익 봐야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치킨 사랑과 주가 사랑은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냉철하게 그래도 주식에서 한 얼마 더 벌었다고 생각되게 되면 오늘은 금요일이다 보니까 치킨 한번 쏘시죠. 오늘은 사셨어요가 아니고요. 사주세요로 바꾸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광군제에서 알리바바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 또 어제였죠.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한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지기도 했는데 자, 이 부분 관련해서 화장품주 주가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화장품주는 앵커님이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발라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보니까 제가 발라보고 막 얘기를 하게 되면 변태죠. 네,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광군제 쪽에서 어떤 여러 가지 변화가 나왔고, 근데 광군제를 너무 기대 이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하는데 작년보다 2차에 걸쳐서 그러니까 즉 11월 1일부터 3일 그리고 11월 11일 두 차례니까 당연히 더 좋았겠죠. 근데 이 부분을 너무 과장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죠. 게다가 또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는 쪽이 많이 또 이번에 국내 업체들이 시도를 많이 해서 성과를 봤다고 하는데 솔직히 앵커님처럼 미모가 한미모 되시고 그리고 또 얘기도 예쁘게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 인플루언서라고 그래서 유튜버 같은 이런 인플루언서가 제품을 직접 발라보고 써보다 보니까 어머 이 꿀피부 보세요 한번 사보세요 그러면 이제 쭉 하고 또 댓글에서 어떤 나도 사겠어요라고 이렇게 쭉 들어오죠. 그리고 어떤 현상들이 라이브 커머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중국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이번에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모두 다 이쪽을 많이 공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은 역대 최대 성적, 특히 고가 브랜드다 보니까 어떤 1차, 2차에 걸쳐서 더 많이 팔았다는 분위기고요. 아모레퍼시픽도 그동안 온라인 쪽이 부진했는데 이런 통로를 통해서 충분히 실적 냈다. 그리고 애경산업 같은 경우도 한 24% 이상 실적 냈고 신석의 인터내셔널 그리고 닥터 자르트라고 있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쪽도 좋은 겁니까? 닥터 자르트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주십시오, 앵커님. 네, 좀 유명한 제품이에요. 네, 유명하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쪽도 좀 잘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들인데 게다가 또 연말 쇼핑 시즌 들어오고 시진핑 주석 방한한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저는 별로 그렇게 크게 좋게 안 보는데 등시에 3대 거짓말이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3대 거짓말. 첫 번째가 시진핑 주석 조만간 방한한다 이 얘기고요. 두 번째가 한알령 곧 해제된다. 세 번째가 중국 게임 관련해서 판호 발급된다. 이 세 가지는 뭐 얘기만 벌써 2, 3년 전부터 나왔을 뿐 지금까지 보게 되면 다 양치기 소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도 별로 기대 안 합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다는 얘기는 자기들 필요성에 의해서 오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뭐 한알령을 해제하고 뭐 우리나라 중국 소비 관련된 제품들을 더 밀려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든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걸 기대감으로 연결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국은 지금같이 미국 대선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런 때 혹시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같은 쪽에서 약간 서두르는 분위기 정도라고 봐야 되겠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점에 대해서만 또 정부가 또 계속 야심차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다른 데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 중요한 거는 일단 화장품 쪽으로는 일단 관련돼서 봐야 될 부분들이 컨택트 쪽의 시각이죠.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타격을 받았던 분들이 이제 올해 선방했거나 이제 하반기 들어서 보니까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내년은 올해에 대한 기저효과와 함께 훨씬 더 성장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 대한 변화가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는 당연히 기대감이 높다는 부분들 때문에 주가도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을 흐름을 보고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시간은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뭐 공격적으로 이제 화장품주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천주 사 이게 아니고요. 천주를 사겠다 생각하시게 되면은 그래도 코로나19가 끝난 것도 아니고 백신 나와서 저희가 접종하기 시작할 때도 적어도 내년 상반기 이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맘 놓고 돌아다니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어떤 출렁임은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단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 나온다. 그러면은 국내 오늘은 또 사이좋게 컨택트, 언택트 다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서 차라리 뭐 200주씩 5번을 사든가 300주씩 3번을 사든가 하는 천주에 대한 전략을 일단 한 번에 다 사지 말자. 분할적으로 기대감이 살짝 꺾이는 시점 쪽에서도 접근하자라는 쪽이 가장 시장에 맞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연우란 종목은 화장품 용기죠. 화장품 흐름들 잘 나가면은 그에 따라서 어떤 수요 늘어날 거고요. 클리오는 눈여겨볼 게 색조 화장의 강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택트 쪽에서는 밖에 나갈 때가 기회가 없다 보니까 색조 화장 안 하죠. 그런데 이제 컨택트 쪽으로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잊었던 그동안 갖고 왔던 내 꿀피부를 오히려 색조 화장으로 더 한껏 빛을 발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색조 화장을 쓰겠죠. 그러면은 그에 따른 수요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관점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드론 택시 시험 비행이 있었죠. 한강 일대에서 한 7분 정도 비행을 하고 돌아왔다고 하는데 관련주들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드론 택시처럼 좀 날아오를 수 있을지 궁금한데, 근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드론 택시 나오면은 타실래요? 네, 사라고요. 드론 택시 타실 비쌉니다. 거냐고요? 타냐고요? 만약에 방송이 서울경제TV에서 많이 불러주신다. 그러면 타야죠. 타고 여의도에서 타고 날아가야죠.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또 얼굴 뵙고 좋은 얘기 많이 드려야 되니까 네. 예, 그때는 타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중국산인데요. 이번에 실제적으로 맞아요. 올린 게 네, 못 타겠습니다. 안 탈 겁니다. 그때는 제가 방송 펑크돼도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지금 분위기는 드론 택시 관련돼서 뭐 말도 많더라고요. 이제 중국산을 왜 썼냐, 3억이나 주고 왜 하느냐 얘기도 많은데 물론 지금 충분히 그만큼 성과를 못 냈을 수도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가 어떤 쉽게 말씀드리면 밀접한 관련주가 없다는 얘기죠. 그를 생산하고 그를 맞춰갈 수 있는 기술과 관련돼서 이제 막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테스트하고 아직 양산은 좀 멀었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주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게 다 만들어도 업체들이 다 못 만드는 이유가 있죠. 다 만들었는데 지금 아직 법안이 드론 택시를 날릴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법안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지금 개발할 필요가 뭐가 있어? 차라리 법안 개발하고 그때 그냥 밤새서 그때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별 가망 증명이라고 하는데 항공안전법상 안전성을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복잡합니다. 드론 택시가 개인용 PAV라고 그러죠. 이쪽이 되느냐 마느냐 얘기도 많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보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었다고 무조건 서울시나 국토교통부가 주최해서 날리는 거 시험 비행 빼고는 상용화는 아직 좀 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이 못 따라간다. 그러면은 생활의 변화는 못 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는 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부터 좀 빨리빨리 해주시지 왜 그만하겠습니다. 네, 또 이상한 쪽으로 흘리다 보니까 그만하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일단 그래도 기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 쪽에서 요즘 새로운 신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이죠. 예, 네 발로 걸어가는 강아지인가요? 어떤 큰 개가 아주 자유자재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명받았던 현대차가 이쪽에 대해서 인수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가 이제 쭉 가다가 갑자기 다리를 밑에서 딱 펴고 강아지처럼 이렇게 딱 걸어간다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제 예상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교통이 막힐 때 차 위를 걸어가나요? 네, 그런 어떤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로봇 관련된 쪽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야심작으로 노리는 게 이쪽이죠. PAV라고 하는 개인용 모빌리티 이쪽에 대해서도 지금 2028년도에 상용화를 목표로 지금 성과를 내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현대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다 고민이 그걸 것 같습니다. 어떤 법 제어가 먼저 확인이 돼야 충분히 규제 철폐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규제는 계속 철폐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해야 될 게 무지 많은데 규제를 철폐해서 신산업들이 뻗어나가야 될 기회를 줘야 될 게 더 많은데 지금 그쪽은 좀 뒷짐을 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런 데부터 먼저 변화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저희도 신기술과 관련돼서 이쪽이 이제 조만간 상용화되고 앞으로 가시화 될 것이다. 그러면 주식도 계속
추세적으로 가겠죠. 근데 아직은 걸림돌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관련주 쪽이 움직인다고 해서 뭐 관련주는 몇 개 적어놨지만은 그냥 컨트롤 V 복사하기 위해서 붙여놓기 했을 뿐이고요. 별로 관심도 없고 매매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장의 변화가 먼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펠리지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온화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9도로 평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며 온화한데요. 낮 기온은 18도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6도나 높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큰 일교 차이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 전북과 광주, 경북은 오전에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오후에는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여기에 현재 동해안과 경북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호흡기 건강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위상 영상 보시면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 진화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춘천 3도, 대전 4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인천과 춘천 16도, 대전 18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은 대기가 무척 건조해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강릉의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18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광주 6도, 대구 5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광주 19도, 대구 20도까지 오르며 온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